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폭동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이 폭동이 왜 발생했는지 이게 오늘 사실 메인 주제거든요. 네. 근데 그 5일째, 6일째 접어들면서 사망자가 좀 늘고 있어요. 드디어 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사망자 대다수가 약탈 과정에서 이것도 사망자도 참 이상해. 압살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어머. 거기서 막 뛰어드는 거예요? 행점 가서 다지보가 그냥 행점 막 들어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삼성이랑 LG가 공격을 받았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그쪽에다 연락을 해서 네.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에 뭐 이제 뭐 잘못한 거 있냐 네. 뭐 삼성 LG가 욕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네.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한국 언론은 한국 기업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딴 데도 다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 것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왜 약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안이 무너졌으니까. 아, 치안이 무너져서 그냥 그 어떤 반기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네, 네. 아. 그 LG전자 공장에 쳐들어가서 그냥 거기 창고에 있는 거를 그 OLED TV 뭐 2만 원 거 막 그런 거 막 다 그냥 집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영상 되게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그래갖고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불도 막 지르고 막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관한테 신고를 했더니 지금 같이 뛰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위대가 다 둘러싸고 있어서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심각하구나 네. 상황이. 그래서 네. 지금 군을 투입을 했다 그랬는데 네. 그 제가 이제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들에 연락을 해서 그 주재원들에 대한 피해 상황은 좀 어떠냐. 네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이 여기서 뜨아했던 부분들은 그 기업에서 한 얘기가 저희 기업은 주재원을 따로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법인에 있는 직원들을 지키는 게 자기들한테 중요한 거지. 네. 거기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만 지키는 게 자기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그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나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르테이트 때문에 흑백의 어떤 차별 문제 네. 때문에 굉장히 좀 상징적인 국가에서 네. 우리나라 기업이 도착을 해서 현지에 어떤 나쁜 일이 생겼더니 진짜 한국 사람들만 쏙 빼서 챙기고 거기 직원들은 막 이렇게 다치게 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같은 직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재원을 따로 챙기지 않고 주재원의 피해 상황을 따로 챙기지 않고 현지 직원들은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제 글로벌한 생각을 가지려면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동의 원인은 주마 전 대통령, 그러니까 주마라는 이게 이름입니다. 대통령 이름인데 주마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서 발생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하고 코로나 봉쇄령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률이 무려 46.3%. 반이 노네요.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주류 판매 금지, 식당 금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럼 대통령이 또 이제 감옥에 가다 보니까 여기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폭동을 좀 일으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그 대통령은 왜 감옥에 간 걸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일단 주마 전 대통령은 그 재임 시절에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가서 조사를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거는 법정 모독이다 라고 해서 15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진 출석 시한이 딱 되고 나서 그 자정을 넘기자마자 들어가서 징역형을 시작하고 있어요. 15개월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임 시절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형을 안 받았어요. 아직 판결도 안 나. 아직 판결을 시작하지도 못하. 시작하지도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혐의가 몇 가지라 그랬더라? 건으로는 한 784건? 그래요? 혐의는 17개. 거의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은 거의 이제 감옥에서 못 나오실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 체계를 보면은 여기는 간선제예요. 간선제요? 그러니까 하원이 400명인데 국회의원이 이 400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아요. 근데 지금 400명 중에 230석을 아프리카 민족회의라는 정당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아프리카 정당회의라는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인데 지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94년에 처음으로 흑인 정부가 수립이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항상 최대 다수 정당이었어요. 이거는 네. 만델라 대통령의 정당이기도 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주마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인구 비중이 제일 높은 줄루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력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뒷배가 좀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갔을 때 네. 충분히 그 지역의 최대 민족인 줄루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주마 대통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처음에 만델라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은베키 대통령, 모틀란트 대통령, 근데 주마 대통령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네. 이 주마 대통령은 만델라 대통령이 좀 평화적으로 한 그게 있잖아요. 네. 주마 대통령은 이제 무장항쟁 쪽 하자. 싸워서 백인을 무찌르자.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마 대통령이요. 예.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정말 이렇게 강경파라 그랬잖아요. 네. 일단 범죄 경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 부정부패로 2005년에 부통령하다가 잘렸고 2006년에 강간 혼외자 사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니 뒷배가 진짜 든든하신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강간이 뭐 혐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정치적으로 풀려나신 거예요. 강간 맞아요. 근데 풀려나셨고 아내가 3명, 이혼이 2번, 결혼을 6번을 했습니다. 뭐 그건 뭐. 그러면서 뭐 좀 말이 좀 나오니까 야 우리 줄루족은 일부 다처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고 네. 그리고 부정부패 혐의로 불명예 퇴진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가수로 데뷔를 한다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남아공 저항가요는 내가 제일 잘 부른다. 저항가요를 또 부르는. 내가 그 운동할 때 그때 운동가 내가 끝내주게 부른다. 선봉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나는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현지 문화국, 현지 그 시정부하고 음반 계약을 맺어서 네. 정치 가요를 좀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의 특이한 사람이고 네. 별명이 테플론 대통령이에요. 테플론, 테팔, 프라이팬 거기 덮는 거. 이게 내열이 뛰어나다. 내구성 짱. 음식이 눌어붙지 않는다. 테플론 대통령인데 9번의 탄핵 시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9번.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주마 대통령이 왜 사임을 하게 됐냐라고 네. 보면은 이 사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원에서 뽑는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탄핵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정당에서 안 나오면.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 야당에서 공격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라마포사 부통령이 네. 이제 현직 대통령입니다. 라마포사가. 네. 그때 부통령이 그때 갑자기 발표를 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라마포사 부통령이 제기했던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재무부 장관이 있는데 이게 주마 대통령의 뒷배는 네. 뒷배 아니면 파트너는 그 남아공에 있는 인도의 굽타가 재벌입니다. 굽타 재벌인데 여기서 그 재무부 장관 그러니까 차관한테 가서 그 네가 장관을 하면 내가 돈을 줄게 굽타가에서 그리고 네가 재무부 장관이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줘 이렇게 뇌물이네요. 뇌물이죠. 그걸 했다는 게 폭로가 되면서 이게 그 주마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라는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온 거예요. 네네네. 그때 라마포사 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도 공공연히 논하기 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부통령이면 러닝메이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게 아무도 좀 얘기하기 좀 거시기한 게 좀 있네요. 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근데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때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elephant in the room. 코끼리가 방에 있다고요? 예. 여기 코끼리가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코끼리가 있다고. 그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라마포사 부통령이 한 거예요. 아니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다들 그냥 쳐다보고 있다. 라는 것처럼 그 사건을 묘사한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라마포사는 그 이후에 반부패를 외치면서 주마를 떨어뜨렸고.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은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 정당 지지율이 지금 60%인데 네. 우리 지지율이 떨어지면 하원의 최대 다수를 뺏긴다. 이게 유일한 명분이에요. 정권 교체가 아니고 우리가 뺏길 수가 있으니까 라마포사 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마를 날려야 된다. 그러면 정당 내 갈등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라마포사 대통령이 그 정당 내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주마 대통령을 날린 거죠. 거예요? 그러면서 주마 대통령이 나가고 그
저기 라마포사가 당 대표가 되면서 네. 된 겁니다. 그리고 라마포사한테도 주마도 뭐 그냥 나간 건 아니고 언제까지 안 나가면 우리가 탄핵 바로 의결할 거다라고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굽타 재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은 일단 그 굽타 재벌가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인도 계락을 했잖아요. 네네. 하객이 한 200명 정도가 이제 인도에서 왔는데 네. 우리는 이제 공항 따위 쓰지 않는다. 그러면요? 공군 공항. 오. 이게 보통은 이제 외국 정상이나 장관들 그렇죠. 올 때 쓰는 네. 그런 거로 200명의 하객이 왔었다고 해요. 오. 그걸 이제 남아공 언론에서는 굽타 게이트라고 좀 지칭을 했답니다. 아, 참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굳이? 그냥 버스 타고 오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불편해서? 그냥 안 해봐서. 아니 이런 걸로 발목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까 큰 돈을 준 거는 그 대의가 있잖아. 뭔가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편하게 보내려고 아무튼 네 말씀하시죠 계속. 그리고 이제 인도계 굽타가는 지금 미디어 제조 컴퓨터 광산 같은 걸 갖고 있는 재벌가예요. 아, 그러니까 네네. 미디어 컴퓨터 재벌 제조 광산 이게 다들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압도적인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때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그 프랑스 거대 방산업체 탈레스로부터 네. 비행기 거래, 무기 거래, 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해서 한 돈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나왔고 자기의 집 고치는데 280억 오. 국고를 갖다 썼습니다. 수영장, 가축우리, 경기장, 방문센터 이런 거 하면서 좀 한 280억 정도 썼다가 뱉어내라 라는 판결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재무장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 네. 네네라는 재무장관이 주마 밑에 있었어요. 네네. 네네. 네. 네네 그러는데 네네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하. 뭔가 하면은 아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전 건설하자. 아 이건 안 됩니다. 재무적으로. 반말하는 사람이었네요. 그랬더니 이제 굽타에서 싫었던 거지. 네. 그래서 얘를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재무 차관한테 너한테 해달라 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 또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이때 주마 대통령을 날렸던 가장 큰 동력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왜? 갑자기? 한국의 사례를 딱 제시하면서 남아공 언론에서 야 선진국을 봐라.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 어떤 측근에게 포획이 되면 탄핵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거를 언론에서 얘기하면서 주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몰아갔구나. 우리가 힘을 내서 몰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한국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재밌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마돈셀라라는 보호위원장입니다. 마돈셀라? 돈 많아요 이 사람? 돈마셀라 이렇게 되는 마돈셀라 돈셀라니까. 마돈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토네이션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여기서 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김영란 씨가 예전에 했던 네네네. 그 국가권익위원회 같은 네네. 그런 거겠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감찰기구인데 네네. 이 마돈셀라라는 여성입니다. 네네. 여성이고 흑인이고 법조인이면서 시민운동가고 그때 그 흑인 운동 같이 했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35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네. 포로로 잡힌 국가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센데? 주마 전 대통령의 비리 혐의를 35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해서 법원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고발장 같은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막 그랬었는데 네. 법원에서는 공개를 허용하면서 이때 주마 대통령의 비리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아파르테이트 정책 때부터 살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뭐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 이제 요하네스버그의 무슨 법대를 졸업해서 고문 변호사로 일을 하기도 하고 아파르테이트 운동에 계속 반 아파르테이트 운동에 참여를 하고 여기서 자기가 이제 국민권익보호원장이 됐을 때 부패 의혹을 받았던 경찰청장, 공공사업 장관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그 아까 여당, 막강한 여당, 독보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최고의 실세였던 청년위원장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2011년에 남아공을 방문한 김영란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장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만들었던 그리고서 그 공개하고 나서 이 사람은 그 야당 쪽에 포섭됐다라는 얘기도 듣고 심지어 미국의 CIA에 포섭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딱 이렇게 넘기면서 마돈셀라가 퇴임을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부정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재벌이라든지 네. 그리고 남아공의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권을 네. 뺏지 못했어요. 흑인 네. 정부가 됐지만 네. 같이 운동을 해서 정권을 창출하면서 혁명을 이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혁명에 가담했던 그 고위층들은 기존에 있는 기득권 백인들과 손을 잡고 거기서 생겨나는 부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혁명의 과실들을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이 마돈셀라 같이 운동을 했던 동료죠. 동지가 오히려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남아공의 현실입니다. 진짜 정치적 상황이 되게 복잡하면서도 뭐 옛날 얘기도 나오고 하네요. 근데 참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LG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전소했다는 얘기까지 들어가지고 상황이 심각한데 피해 없이, 특히 인명 피해 없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겠죠. 정치적 갈등이 쉽게 봉합되나요? 또 그러니까 약간 주만 대통령이 이제 민족이 최대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갈등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네네. 우리는 지역 갈등이 뭐 투표할 때 갈등하는 정도지 이게 진짜 뭔가 서로를 이렇게 공격할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당 자체도 한 정당이 지금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고, 근데 이전에 주마 대통령도 부통령 할 때 자기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날렸어요. 그리고 이게 그 지금의 대통령도 그 전에 주마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날리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치 체계가 좀 잘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물론 그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제일 민주화돼 있는 국가라고 평가를 받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최대섭님 감사합니다.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괜히 또 하다가 우리 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춤은 추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 기업들이 현지에 나가 있을 때 현지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지역과의 신뢰를 깨트리면 안 돼요. 뭐 일 났다고 도망가 버린다거나 공장 다 폐쇄해 버린다거나 이러면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고 그쵸, 해요. 예. 그래서 진짜 아까 제가 저처럼 잘 모르고 네. 야 우리부터 좀 빠져나가자, 우리만 챙기자 이런 마음보다는 진짜 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의 소요 사태가 빨리 정리가 되길 바라며 네. 좀 이 사건이 이런 거 사실 이런 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언제 남아공의 정치 체제를 공부를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럴 기회에 한 번 정도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